안녕하세요. 여기는 솔의 심리치유입니다. 혹시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그리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클릭하셨나요? 그렇다면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분들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단순히 수줍어하고 낯설어하는 것을 넘어서요. 사회적 수행을 해야 되는 상황에 극도의 불안을 느끼면서 경직되거나 혹은 회피하려고 하는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을 통칭해서 사회불안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 사회불안장애에 속하는데요. 사람들과 눈을 마주칠 때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성과 얘기할 때 혹은 발표를 하거나 무대에 서야 할 때 내가 잘 보이고 싶은 대상과 얘기하고 심지어는 카페를 가고 미용실을 가고 마트를 갈 때도 이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중 화장실을 이용할 때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도 이 사회 불안 장애에 속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증상을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많은 단어로 표현할 수 있지만요. 그 핵심적인 기저심리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요. 사회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의 숨겨진 심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왜 내가 이 불안을 느끼는지 나 자신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요. 사회 불안은 사람이 무서워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회 불안은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내가 어떻게 보일지에 대한 두려움이죠. 특히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불확실한 사람들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반대로 나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공격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드는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 불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사회적 수행을 해야 되는 그 상황에 딱 들어가면요, 사람들이 자신을 주시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결국 나는 창피당할 것 같다는 생각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가득 차죠. 나 지금 괜찮나? 나를 비웃거나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언제 말을 꺼내야 되고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머리에 가득 찹니다. 이게 과도하게 신경을 쓰다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걷던 이 걸음걸이도 어떻게 자연스럽게 걷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행동 하나하나가 어색해집니다. 사회 불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람들의 시선을 무서워하고 또 피하니까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사람들이 싫은 게 아니에요. 너무 어울리고 싶고 그 그룹에 속하고 싶고 사람들과 편하게 얘기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은 그 욕구보다요. 내가 거절당하고 부정적으로 평가당하는 그런 두려움이 더욱 큰 거죠. 그래서 사회 불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내가 거절당하고 수치당하는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피하고 그 상황을 피하는 거죠. 그런데 회피하면 일시적으로는 괜찮아지거든요. 문제는 이 회피가 이 증상을 더 지속적이고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이렇게 무서워하게 되었을까요? 보통 사회 불안은 10대 청소년기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때가요, 바로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사회에 나가서 친구들을 사귀고 부모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평가도 듣고 대인관계를 형성해가는 시기죠. 그래서 이 시기에 하는 경험을 통해서 아, 사회는 안전하구나. 친구들이랑 있으니까 너무 편하구나. 안심이 되는구나.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런 감각들을 익혀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나에게 위협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되면요. 우리의 사고, 정서, 인지, 신념 등에 깊은 영향을 줍니다. 저에게 상담을 받은 내담자분 중에 한 분의 사례를 얘기해 드릴게요. 그분은요. 이 발표 불안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요. 회사에서 발표를 할 일이 생기면요. 한 2주 전부터요. 이 불안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분이 왜 이런 발표 불안이 생겼을까 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초등학교 때 이 학급의 아이들이 한 명씩 나와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대요. 그 아이죠? 초등학생 아이가 발표를 하다가 말을 좀 더듬은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이 그걸 보고 비웃은 거죠. 그때 이분이 이 수치심이 확 올라오면서
갑자기 너무 불안해지기 시작했대요. 불안해지니까 손이 떨리기 시작하고요.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하고, 그러니 말은 더 더듬게 되고, 말을 더 더듬으니까 더 불안해지고 더 수치스럽고. 그래서 정말 그때의 경험 이후로는요, 발표할 때 절대 말을 더듬으면 안 된다는 강박이 생겼대요. 그래서 그런 생각에 발표를 할 때마다 너무 긴장하고 불안해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인간은요, 경험을 통해서 학습하고 학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협을 예측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뇌는요, 특정 경험을 할 때 그에 동반된 강렬한 감정을 느끼면요, 그 경험과 그 감정을 연결지어서 신경회로를 형성합니다. 예를 들어 이 발표를 할 때 이 불안이라는 감정을 강하게 경험하면요, 발표랑 불안이 함께 연결되어 신경회로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발표를 하게 되었을 때 이 연결된 그 감정이요, 자동적으로 올라오게 되는 거죠. 물론 한 번만에 이런 신경회로가 형성되는 건 아니고요. 비슷한 경험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을 때 그 신경회로도 점점 두꺼워집니다. 마치 근육이 성장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왕따를 당하고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했던 그 경험이, 누군가에게 평가당하고 거부당했던 그 경험이, 혹은 부모님에게 학대를 당하거나 과잉 보호를 통해 사람들을 마주하는 것에 대한 극도의 불안을 느끼는 것이 계속 반복되면요, 실질적으로 지금은 나에게 위협이 되는 요소가 없더라도요, 이미 그 신경회로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때와 동일한 이 불안이나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회불안 장애를 가진 분들은요, 이 위협이 되는 요소가 없거나 혹은 작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를 하는 행위 자체를 위협으로 느낀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나는 결국 창피를 당하고 만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부정적인 요소에도 위협을 느끼고, 위협을 느끼니 불안해지고, 불안하니 더 많이 버벅대고 경직되고, 그러니 사람들의 평가가 더욱 무서워지고 더 불안해지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불안이라는 감정은 인간에게 너무나 필요한 감정입니다. 불안은 우리로 하여금 미리 위협으로부터 대비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과거 선사시대 인간은요,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이 오히려 생존할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 어디에서 맹수를 만나게 될지, 나의 생명을 위협당할지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미리 대비할 수 있었고, 수풀의 작은 흔들림에도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었죠. 지금 현대의 우리도요, 불안을 느끼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밤늦게 혼자 다닐 때 불안을 느껴야지 우리가 조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위협이 되는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적절한 불안은요,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대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 사회 불안은요, 마지막에 이 장애라는 단어가 붙으면서 사회 불안 장애라고 하잖아요. 왜 사회 불안 장애라고 할까요? 그 이유는 위협을 느끼지 않아도 될 상황에서 위협을 느끼며 극도의 불안을 느끼고 그 불안에 압도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 불안 장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 말처럼 우리는 한번 큰 충격을 받게 되면요, 비슷한 것만 봐도 과민 반응하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며 아, 이게 자라가 아니라 소뚜껑이었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 불안은 줄어들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사회 불안 장애를 가지고 있진 않지만 좀 내성적인 사람들은요, 처음 보는 사람들을 만나면 불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피하지는 않죠. 좀 불안하지만 몇 마디 이렇게 나누면서 아, 이 사람이 나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며 불안은 잦아들고 안심할 수 있게 됩니다. 자라가 아니라 소뚜껑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회 불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회피하려고만 하니까 이게 자라인지 소뚜껑인지 확인할 겨를이 없는 것이고, 그러니 불안이 줄어들지 않는 것이죠. 아까 과거의 경험은 우리의 사고, 정서, 인지, 신념 체계 등 여러 다양한 곳에 깊은 영향을 준다고 했습니다. 자, 이 사고, 인지, 정서, 신념 같은 것들이 직관적으로 한눈에 드러나는 것이 바로 심상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이미지죠. 이 마음의 이미지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상황을 인지하고 어떤 신념을 느끼고 있는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좀 더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 불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심상을 들여다보면요.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인지 왜곡이 있습니다. 현실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나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관찰자가 있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불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길에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자기를 주시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웃으면서 지나가면 나를 비웃었구나, 너무 창피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발표를 하거나 무대에 서면 사람들이 어디 한번 잘하나 보자, 이런 식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부정적으로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중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이 사회 불안에 속한다고 했죠. 이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주시한다고 생각하니까 사용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사회 불안 장애라도 범위에 따라 마트를 이용하지도 못하고 카페에 가지도 미용실을 가지도 못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곳에 가는 게 안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편하지 않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나를 계속 관찰하는 카메라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 카메라는요, 나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카메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음이 편할 수 있겠어요? 나의 온 신경이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에 쏠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손을 드는 것도, 미소를 짓는 것도, 자연스럽게 걷는 것도 다 의식되니 마치 발연기를 하는 배우처럼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왜 사회 불안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나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관찰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진짜 사람들이 나를 관찰해서 그런 걸까요? 자, 그 이유는요. 다시는 수치당하고 싶지 않아서, 다시는 비웃음 당하고 싶지 않아서, 다시는 그 아픔을 경험하고 싶지 않아서 내가 관찰자를 만든 겁니다. 자, 이게 뭔 말인가 싶죠?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 어떤 사람이 오랜만에 한 끗 꾸며서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이 와, 너 진짜 그 옷 안 어울린다 하면서 평가를 한 거죠. 그러면 사회 불안이 없는 사람들도요, 화장실에 가서 내가 지금 옷이 괜찮나? 이상한가? 패턴이 이상한가? 색이 이상한가? 아니면 내 몸매가 문제인가? 이런 식으로 자신을 검열하게 됩니다. 자기 검열은요, 제3자의 입장에서 나를 관찰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 수치당할 만한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수치스럽게 하는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서 다시는 비웃음을 당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옷이야 벗으면 되지만 만약 나 자신, 나라는 존재 그 자체에 수치심을 느끼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그죠? 사람들을 만나기 꺼려지고 사람들을 피하게 되고 사람들 앞에만 서면 수치심을 느껴서 도망가고만 싶어지겠죠. 자, 그러면 사회 불안의 본질은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싶은 욕구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수치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통 우리를 위협하는 대상을 만나면요, 그 대상을 탓하잖아요. 그런데 사회 불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기 자신을 비난합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가 위협을 느끼게 되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충분하지 않아. 나는 결국 비웃음 당할 거야. 사람들은 나를 싫어해. 나를 부정적으로 평가해. 이런 수치심이 사회 불안의 원인인 것이죠. 내가 나를 수치스럽고 우스꽝스럽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의 생각을 투사하는 거죠. 투사란 내가 용인하지 못하는 감정이나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타인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타인이 그런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어떻게 우리는 독심술사도 아닌데 그들의 생각을 알 수 있을까요? 그들이 어떻게 나를 비웃는지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나를 싫어하고 피하고 싶은지, 나를 평가하는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지금까지 나를 주시한 사람은요,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나를 평가하고 비난했던 사람도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인 거죠. 자, 이 말의 반대말은요. 사람들은 나를 주시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나를 평가하지도 비난하지도 않는다. 사람들은 나를 비웃지 않는다. 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사회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이 관찰자의 존재가 사실은 처음부터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하는 겁니다. 왜곡된 부분을 수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불안 장애를 치료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이 인지행동 치료라고 하는 거예요. 인지행동 치료가 우리 인지에 왜곡된 부분을 수정하는 치료법이니까요. 사람들이 진짜 나를 싫어하는지, 진짜 나를 주시하고 있는지, 진짜 나를 평가하는지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며 현실 검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람들이 딱히 나를 평가하지도 주시하지도 않는구나, 비웃지도 않는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면서 이 사회 불안 장애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회 불안을 극복하는 첫 번째 단계는요. 자기 검열을 그만두는 겁니다. 나 자신을 관찰하는 거를 그만두는 거죠. 3인칭 시점에서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신경 쓰는 게 아니라 1인칭에서 머물면서 현실과의 진정한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보일지를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만약 발표를 해야 된다면 내가 어떻게 보일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전달하고 싶은 이 내용에 집중하고, 내가 지금 무대에 서야 된다면 사람들의 평가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는 이 행위에 온전히 몰입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자기 수용입니다.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스스로에게 이게 나야, 그리고 이런 나라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요, 수치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완벽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흠잡을 게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은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사람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완벽함을 추구하는 사람도요, 언젠가는 자신의 불완전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치심을 느끼게 되겠죠. 그런데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인 사람은요, 사람이 부족할 수도 있지,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사람들이 나를 불편해할 수도 있지, 싫어할 수도 있지, 이렇게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니 수치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겠죠. 나의 부끄러운 면을요, 회피하는 게 아니라 수용하기. 얼굴이 좀 빨개지면 어때? 목소리 좀 더듬으면 어때? 사람들이 나를 불편해하면 어때? 실수할 수도 있지.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좀 안 좋은 평가 받을 수도 있지. 안 좋은 평가 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나의 연약한 면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수용하는 거죠. 지금 여기까지 보셨다면 내가 진짜 극복할 수 있을까? 의심이 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나는 바뀔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저는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뀔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사회 불안을 앓고 계시지만 사회 불안을 극복하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다음 영상은 실질적으로 이런 사회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훈련법에 대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사회 불안을 가진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되길 바라며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까지 눌러주세요. 그리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답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